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2023 G70 최초 시승입니다. G70은 페이스리프트 이후 첫 번째 연식 변경인데요. 디자인과 옵션의 변화가 크진 않지만 파워트레인 면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신규 파워트레인이 도입된 만큼 제대로 밟아볼 예정인데요.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보겠습니다. 고! 자, 시승을 나가기 전에 하나만 더. 2023 G70의 외부에 달라진 점이 총 4가지가 있는데요. 빠르게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엠블럼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은 3D 엠블럼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GB60부터 시작된 기요새 패턴이 들어가 있는 2D 엠블럼이 신형 G70까지 적용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건 나만 알고 남들은 잘 모르는 포인트긴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규 외장 컬러 도입이 있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무광 3가지, 유광 6가지, 총 9가지를 고를 수가 있었는데요. 신형 같은 경우는 무광 3가지는 동일하고요. 유광이 총 11가지, 총 외장 컬러가 무려 14가지를 고를 수가 있는데요. 한라산 그린이나 아니면은 카프리 블루 등 이 플래그십 G90에 들어가는 컬러를 G70에서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컬러는 카와 블루라는 컬러입니다. 요번 신형 G70의 키포인트 컬러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보았을 때 펄감은 없고요. 정말 쨍한 블루 컬러이기 때문에 좀 독특하고 유니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컬러가 잘 맞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규 휠에 있는데요. G70 같은 경우는 18인치랑 19인치 두 가지 휠을 고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19인치 휠은 구형과 동일한 디자인입니다. 하지만 19인치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휠 디자인과 컬러가 조금 변하는데요. 참고로 4가지 중에서 2가지만 바뀌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듀얼 머플러가 기본화가 되었습니다. 듀얼 머플러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있기는 했었는데요. 다만 3.3 터보 모델을 선택했을 경우에만 들어갔었고 2.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싱글 머플러 팁이 들어갔습니다. 신형 G70 같은 경우는 기본 트림이 2.5 터보거든요. 그래서 2.5 터보 그냥 깡통을 사시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듀얼 머플러가 들어가고요. 전체적으로 곳곳에 변화들이 있기는 했지만 2차 페이스 리프트 치고는 조금 소소한 변화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진짜로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짠! G70을 타고 주행 중입니다.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2.5 터보 모델에 AWD 옵션이 더해진 차량인데요. 일단 승차감 같은 경우는 기존과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은데 조금 더 컴포트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컴포트 모드로 주행 중입니다. 현재 제가 가평 춘천 쪽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가고 있는데요. 터널 구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속도를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시속 90km 기준으로 데시벨 측정을 해보면 64에서 65dB 정도가 나옵니다. 스포츠 세단 중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편에 속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탔을 때의 정숙성 같은 경우는 이 윈드실드에서 들려오는 풍절음은 덜한데요. 이 도어를 뚫고 오는 풍절음 유입이 조금 있는 편이고요. 하부 방음 같은 경우는 비교적 잘 된 편에 속합니다. 지금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로드 노이즈가 크게 들려오진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본 트림부터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윈드실드와 1열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네시스 라인업 중에서는 엔트리급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도어 실링 마감이 윗급인 G80이나 G90보다는 조금 열세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2023 G70에서 실내도 변화가 있는데요. 실내 컬러가 기존 6개에서 7개로 하나가 늘어났습니다. 베이지 시트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됐는데요. 조금 더 따뜻한 색감을 가진 시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들어가 있어서 나파 가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과 브라운 투톤이 들어가 있는데요. 좀 어두운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차분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여기 크락션 부위가 약간 타원형으로 들어가 있었는데요. 신형 같은 경우는 GB70에서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마른 목골 모양의 3포크 스티어링 휠이 이 신형 G70에도 적용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홈커버라고 하죠. 이 엠블럼이 있는 곳에 가죽으로 한 번 더 덧지어놨기 때문에 고급성을 높일 수 있고요. 또 그립감 같은 경우도 구형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GB70에서도 이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데요. 돈을 추가를 하고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을 해야지 지금 보시는 요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는데요. 신형 G70 같은 경우는 아무런 옵션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깡통을 사시더라도 지금 보시는 이 3포크의 육각형 모양의 스티어링 휠이 들어간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조 시스템의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 버전 같은 경우는 다이얼식이 3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물리 버튼이 굉장히 많은 타입이었는데요. 신형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GB70에 적용이 되어 있는 터치식 공조 패널이 이 신형 G70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져보면은 터치감도 좋고 반응감도 굉장히 좋으면서 고급성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별건 아니긴 하지만 룸미러가 프레임리스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버전 같은 경우는 프레임이 굉장히 두꺼워가지고 신차를 샀는데에도 뭔가 좀 구형 같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신형 같은 경우는 요즘 고급 브랜드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프레임리스가 들어가면서 좀 더 시인성과 고급성까지 챙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옵션 변화 같은 경우는 컴포트 패키지 1이라고 1열 통풍 시트와 2열 열선 등이 들어가는 패키지가 그게 구형에서는 60만원 정도 상당이었는데요. 그게 기본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을 해야지만 들어가는 포피 브렘보 브레이크가 기본부터 적용이 됩니다. 즉 깡통을 사시더라도 포피 브렘보 브레이크가 기본으로 적용이 된다는 말인데요. 이런 건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번외로도 이 스마트키 디자인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기존 같은 경우는 버튼이 8개가 들어가 있는 좀 복잡한 느낌이 들었는데 신형 키 같은 경우는 GB60을 시장으로 적용이 된 이 다이아몬드 패턴의 디자인이 이 G70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펄감이 은은하게 느껴지면서 정말 고급스럽고요. 무게 또한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이번 신형 G70에서의 가장 큰 변화 포인트는 바로 파워트레인의 변경인데요. 일단 2.5 터보, 기존 2.0 엔진이 삭제가 되고 2.5 터보로 바뀌면서 마력이 52마력 정도 증가해서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304마력 정도가 됩니다. 제가 2.0을 시승했을 때에도 이 G70에 정말 잘 어울리는 출력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3.3 터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출력이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현재 좀 밟아본 결과 2.5 터보의 만족도가 딱 그 중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 2.0 같은 경우는 출력이 정말 좋았지만 막 정말 스피디하게 스포츠 플러스로 다녔을 때 뭔가 아주 약간 2% 부족한 느낌이 있었던 반면에 2.5 터보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제 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형 2.0 엔진 같은 경우는 세타2 엔진이었고요. 지금 신형 G70에 들어간 엔진 같은 경우는 세타3 스마트 스트림 엔진으로서 같은 제네시스 브랜드에서는 GB70과 G80, GB80에 적용이 되어 있는 엔진입니다. 윗급에 들어가는 엔진이 엔트리급인 G70에 들어갔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공차 중량 같은 경우도 윗 차량들에 비해서 이 G70 같은 경우는 1600kg대로서 가장 가볍기 때문에 펀치감이 좀 더 경쾌하게 느껴집니다. 다만 구형 대비 2.0 기준으로 280만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엔진 미션만 보자면은 같은 엔진 미션을 사용하고 있는 GB70 같은 경우는 거의 5천만원대에 육박하고요. G80 같은 경우는 5,500만원, 그리고 GB80 같은 경우는 무려 6,500만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 신형 G70의 2.5 깡통 트림이 4,300만원 정도가 하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아직까지는 나름 가격 접근성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큰 변경점인 엔진의 힘을 느껴보기 위해서 풀악셀을 밟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5단계가 있습니다. 에코,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커스텀. 지금 현재 스포츠 모드로 바꿨고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RPM이 한 2,500에서 3,000 정도로 높게 쓰면서 이 엑셀 민감도가 올라갑니다. 제가 이렇게 엑셀을 밟았을 때에도 와, 들리시나요? 엔진 사운드? 굉장히 스포티합니다. 반응감도 정말 빠르고요. 여기서 속도를 다시 낮추고요.
스포츠 플러스로 밟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로 바꾸니까 RPM을 굉장히 높겠습니다. 3000 이상으로 쓰고요. 여기서 엑셀을 밟았을 때 지금 100km가 넘었고요. 와 정말 빠릅니다. 와, 이게 최고 출력 304마력이 5800rpm에서 터지는데요. 거의 6000rpm까지 가야지 뭔가 팝콘이 터지듯이 팍 터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탄력 주행도 굉장히 잘 되는 편이고요. 엑셀 민감도가 스포츠 모드일 때보다 훨씬 더 민감해집니다. 살짝만 엑셀을 밟아도 뭔가 풀악셀을 밟은 것처럼 이렇게 피칭이 느껴질 정도로 쫙 올라가 주는 게 있는데요. 현재 지금 4륜구동 모델이기 때문에 뭔가 뒤에서 밀어주는 힘은 EWD, 그러니까 후륜구동 기반 베이스의 EWD보다는 살짝은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이렇게 나갈 때 힘이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지금 엑셀을 밟지 않고 탄력 주행 중인데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탄력 주행을 하더라도 RPM이 3000 이상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 같은 경우는 이 2.5 터보 엔진이 가지고 있는 최대 힘을 정말 이제 맥시멈까지 끌어올려 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속도가 올라갈수록 불안한 느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정말 안정적이고요. 체감되는 속도가 좀 작은 느낌이 듭니다. G70 같은 경우는 요번에 신형이 나오면서 기본 트림, 즉 깡통을 사더라도 포피 브렘보 브레이크가 그냥 자동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스포츠 패키지를 넣었을 경우에는 기존에는 실버 컬러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스포츠 패키지를 넣으면 레드 컬러로 들어갑니다. 성능은 동일하지만 외관에서 봤을 때 만족도가 조금 다르다는 점이 있는데요. 일단 제가 조금 밟아보면서 이 포피 브렘보 성능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뒤에 차량이 없습니다. 브레이크를 좀 밟아볼게요. 굉장히 지금 제 가방이 앞으로 약간 구른 상태인데요. 이게 속도가 제어가 되고 나서 이 탄력 주행이 많이 되지 않는 편에 속합니다. 다시 한번 밟아보도록 해볼게요. 자, 지금 밟았다가 브레이크를 또 밟아보겠습니다. 브레이크를 비교적 세게 밟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좀 줄고 나서 다시 속도가 올라가는 현상도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확실히 스포츠성에 가장 적합한 브레이크가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밟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아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세게 밟았고 지금 또 밟았습니다. 반복적인 브레이킹에서도 유압도 적당한 편이고요. 이런 담력들이 일정한 편에 속합니다. 이런 공도 주행보다는 조금 스포티한 주행을 했을 때 이 포피 브레이크의 진가가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형 G70 같은 경우는 말이 페이스리프트지만 거의 연식 변경에 가까운 부분 변경이기 때문에 엔진이 바뀐 것 말고는 성능적인 예를 들어서 정숙성이라든지 승차감 이런 것들에 있어서 공식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시승했을 경우에 과거 2.0을 탔을 때보다 승차감이 조금 더 뭔가 컴포트해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스포츠 패키지를 넣으셨을 경우에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LSD 차동 제한 장치도 들어가고 전용 내외장 디자인들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없는 이 G70을 시승 중인데요. 승차감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방금처럼 이런 다리 요철이라든지 아니면 포트홀이나 매눌 구간에서는 약간 충격이 좀 느껴지는 편이긴 했는데요. 만약에 좀 승차감을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을 하신다면은 그런 요철 구간에서의 승차감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구형 대비 승차감이 조금 더 컴포트해졌기 때문에 굳이 저라면은 이 전자제어 서스를 넣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기본만으로도 훌륭합니다. 지금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도 이 정도인데요. 이 G70 같은 경우는 기본 트림은 18인치가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 G70을 탔을 경우에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승차감보다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코너 구간인데요. 이런 스포츠 세단 같은 경우는 4륜 유무에 있어서 이런 핸들링이라든지 이런 코너 구간의 성능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현재 4륜 구동이 들어가 있는 G70 같은 경우는 그립력이 정말 좋습니다. 원래 기존 G70 같은 경우도 4륜을 넘으면 그립력이 정말 좋았는데요. 신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컴포트하면서 편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구형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스포츠성만 강했던 느낌이 있었는데 신형은 조금 더 편안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코너를 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티어링 휠까지 스포츠로 바뀌게 스포츠 모드로 바꿔둔 상태입니다. 아까 전에 컴포트 모드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느껴지는데요. 자륜구동을 넣게 되면은 스포츠 패키지를 추가했을 때 LSD가 미포함되긴 하지만 토크 수가 일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언더스티어라든지 오버스티어라든지 아니면 토크 스티어도 안 느껴지고 굉장히 좀 안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막 와인딩이라든지 아니면 좀 과격하게 운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간혹가다 너무 스포티한 차량을 타게 되면은 내가 이 차량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겠다라는 순간들이 간혹가다 발생이 됩니다. 근데 G70 같은 경우는 이 4륜을 넣었을 경우에는 뭔가 운전을 잘 하지 못하더라도 이 운전자를 보조를 잘 해준다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안정적으로 스포티하고 재밌게 탈 수 있는 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4륜 구동을 넣었을 경우에 스포츠 패키지를 넣더라도 왜 이 LSD가 안 들어가냐? 요거 LSD 같은 경우는 코너를 돌 때 이 코너 안쪽 바퀴보다 바깥 바퀴가 조금 더 많이 돕니다. 그렇게 되면 토크 스티어가 발생이 되는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차가 돌 수 있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LSD가 들어간 차량을 타게 되면은 이 모터 제어로 간접적으로 이 좌측과 우측의 바퀴 구동 배분을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차가 미끄러지지 않고 갈 수 있게 해주는데요. 근데 이게 LSD 없이 4륜 구동 차량만 타더라도 일반적인 EWD 차량들에 비해서 조금 덜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LSD를 안 넣어주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실제로 EWD 기준으로 스포츠 패키지를 넣었을 경우에 360만 원이 추가로 듭니다. 근데 4륜 구동에서는 LSD가 빠져가지고 34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20만 원을 이 LSD 뺀 값으로 좀 이렇게 빼주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형 기준으로 G70의 2.5 터보 같은 경우는 가속력이 가장 많이 좋아졌습니다. 엔진 배기량도 늘어나고 엔진도 신형으로 교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느껴지는데요. 변속기 같은 경우도 업시프트건 아니면 다운시프트건 굉장히 부드럽게 반응을 해주고요. 이게 스포츠 모드나 아니면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바꿨을 때에는 약간 좀 DCT 미션처럼 재밌는 운전의 변속 느낌까지 살짝 주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워지면서 힘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가격이 2.0 대비 280만 원이 올랐습니다. 가격만 보면은 구형도 사실 2.0 나쁘지 않았는데 너무 비싸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참고로 3.3 터보 같은 경우는 엔진 미션 변화 없이 220만 원이 올랐고요. 슈팅 브레이크 같은 경우도 기존보다 201만 원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연식 변경치고는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인기조합 기준으로 보면은 5천만 원이 훌쩍 넘어버리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동급 수입차도 눈에 보이게 됩니다. 같은 국산 경쟁 차종으로는 스팅어가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지금은 단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입차 기준으로 보면은 BMW의 3 시리즈가 있고요. 벤츠의 C클래스, 또 마지막으로 아우디의 A4 정도가 있습니다. 가격군을 살펴보면은 5천만 원대에서 6천만 원대로 비교적 이 G70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거의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하지만 수입차 같은 경우는 별도의 옵션이 추가가 되지 않는다는 점, 그 점을 고려해 본다면은 이 G70이 구형 기준으로 인기조합 기준이 한 5천만 원 초중반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3 시리즈나 아니면 A4 정도의 가격대하고 비슷해지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독삼사 같은 경우는 프로모션을 활발히 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프로모션 기간을 잘 이용을 하신다면은 수입차를 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지만 또 유지비를 생각한다면은 국산인 G70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승 중인 G70 같은 경우는 6년째 풀체인지 없이 계속 부분 변경만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쯤이면은 풀체인지가 나와야 되는데요. 풀체인지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제네시스는 2025년부터 모든 신차를 전동화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G70 풀체인지 같은 경우는 2026년에 출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에 따르면 25년 이후기 때문에 전동화 모델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즉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G70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내연기관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아쉬운 포인트인 것 같기도 합니다. 후속 모델 같은 경우는 RN2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M 플랫폼을 이용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긴 하지만 제 예상으로는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었던 포니 쿠페라든지 아니면은 비전 74 이런 디자인의 방향성을 조금 녹여서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AWD 19인치 기준으로 복합 연비는 리터당 10.2km 정도가 나오는데요. 제가 오늘 약 100km 넘게 주행을 한 결과 실 연비는 13.5km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인 연비보다는 조금 더 잘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2023 G70 2.5 터보 시승을 해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2.0 대비 가속 성능이 가장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승차감이 조금 더 컴포트해진 게 개인적으로 제 마음에 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변경폭 대비 가격 인상이 조금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한편으로 6년째 풀체인지를 하지 않고, 즉 6년째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쉬운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저는 본편 시승기로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